안녕하세요, 닥터 윤입니다. 지난 시간까지 이제 다양한 종류의 항암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어 보았습니다. 항암 맞으실 때 부작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예 맞지 말아버릴까? 이렇게 지레 겁먹고 시작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오죽하면은 뭐 그냥 치료받다가 죽는다. 네. 암으로 죽기 전에 항암 치료 때문에 먼저 죽겠다.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고 실제로 그만큼 힘든 게 항암 치료입니다. 물론 최근 들어서는 조금 항암 치료 이런 큰 부작용들이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. 뭐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이럴 때에 비해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달라요. 이제 큰 맥락에서 같은 약을 쓰더라도 용량 조절을 잘 하고 어떤 주기를 어떻게 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부작용을 훨씬 덜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실제로 부작용이 그냥 적은 그런 종류의 약들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, 옛날에 항암제 하면 먼저 떠오르는 부작용이 이제 토하는 거였잖아요. 여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약들도 많이 개발이 됐어요.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부작용이 그래도 많이 나아진 상태이기는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통합의학이 발달하게 됐어요. 뭐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수술은 잘 됐으나 환자는 사망하였습니다. 아니면 항암제로 암은 잘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. 두 가지 다 종종 보이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병을 고치는 건 고치는 거고 사람이 사는 건 사는 거고, 이게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게 약간 별개의 경우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. 특히나 암 환자분들 같이 중증 질환을 다루다 보면은 병에 집중하는 시각으로 현대의학이 발달해온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도 건강하게 살면서 암을 고칠 수 있을까 하면서 대두된 것이 통합암 치료입니다. 그래서 통합암 치료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암을 완전히 없애겠다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건강하게 살게끔 하겠다에 목표를 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. 통합암 치료를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신 뭐 자닥신이라든지 사이모신 알팜, 고주파 암 치료, 미슬토 주사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, 그런 방법들이 보통은 통합암 범주 안에서 치료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. 통합암 치료는 암을 직접 줄이는 목적의 치료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뭐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기본적인 치료들을 거들어주면서 사람이 더 건강하게 그리고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다,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통합암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. 첫 번째 목표는 기존에 있는 치료들을 끝까지 다 잘 받아서 암을 많이 줄여나가고 사람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에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암에 이런 항암제를 쓰면 치료율이 90% 이상이 나와요. 근데 문제가 환자가 이거를 한 번, 두 번 맞았더니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혈액 수치가 너무 안 좋고 더 맞으면은 돌아가실 것 같아요. 그러는데 항암을 6번을 똑같은 거를 더 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그럴 때 치료를 더 많이 도와줘서 항암을 무사히 8번까지 끝내게 하고 회복까지 도와줘서 암은 항암제가 고쳤고 사람은 통합암 치료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, 아니면은 이런 종류의 암에 방사선 치료가 가장 잘 됐는데 그래도 이제 5년 생존율이 뭐 한 40, 50%밖에 안 나오는 질환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 고주파 치료나 다른 치료를 병행했더니 생존율이 한 60% 이상으로 올라오더라, 이런 식으로 치료 효과를 거들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.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 쓰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서 이제 최대한 치료가 잘 되게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항암 치료 받으면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서 힘들어하는 경우, 암 치료를 중단해야 될 정도의 부작용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 뭐 손발이 심하게 저리다든지 못 먹거나 숨이 차거나 뭐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, 아직 항암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치료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치료받는 그 긴 과정 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 뒤에 어떻게 될까 조금 걱정할 정도다, 덜 힘들게 치료를 끌어갈 수 있게끔 도와지는 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저희 연구소에서 낸 책, 아만치 로드맵에도 나와 있는 한 예시인데요. 한 60대 림프종 환자분 처음에 항암 치료를 몇 번 받고 오셨어요. 수술까지 하셨고 그 뒤에 항암을 8번 계획받고 오셨는데 쭉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그 상태에서 혈액 수치들이 많이 떨어졌어요.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항암을 하면은 안 되니 일단은 길게 쉬어보자 하고 치료를 중단한 상태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었습니다.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환자분은 계속 치료를 끝마치면은 거의 다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
항암제에 잘 반응을 하시는 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환자분도 저희 병원에 항암 치료를 더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목표로 오셨고 잘 찾아오신 거죠. 거기에 부합하게 어느 정도 혈액 수치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체력도 개선해드리고 면역 치료 이런 거 조금씩 해드려서 환자분이 어느 정도 검사상 수치들도 정상 범위에 많이 들어오시고 스스로 느끼기에 부작용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해서 다시 병원에 가서 항암을 시작하셨어요. 그래서 또 받고 안 좋아지시면은 또 저희랑 한참 치료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남은 5번, 6번을 다 받으셨어요. 결국에는 이제 완치 판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. 검사상 암이 더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항암 치료를 무사히 종결하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. 실제로 통합암 치료에 힘을 빌리지 않았다면 그냥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죠. 통합암 치료를 함께 함으로써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범주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전이 재발을 막는 게 통합암 치료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. 대부분 환자분들이 전이 재발 예방한다고 하면 뭐 수술 후에 예방 차원에서 항암이나 방사선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먼저 떠오르십니다. 근데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해요. 실제 예방 차원에 조사하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재발률을 한 3분의 1 수준으로 훅 떨어뜨려 주기는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완전히 없애진 못하고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작업들을 한 다음에도 추적 관찰을 5년 동안 관찰하면서 전이가 됐거나 재발을 했거나 하면은 빠르게 조치를 취하려고 추적 관찰을 다시 또 5년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 암이 생겼을 때보다 전이 재발이 있는 분들이 훨씬 위험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몸에 이제 당장 보이는 암이 없는데도 그 힘든 항암제를 쓴다든지 방사선 하루 막 20번씩 병원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그만큼 전이 재발이 위험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통합암 치료가 이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건 바로 그 통합암 치료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우리 몸에는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돌연변이 체세포들이 드문드문 생기기 마련입니다. 근데 걔네가 전부 암이 되지 않는 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찾아내서 다 파괴해버리기 때문인데요. 그게 암까지 발전을 했다는 거는 뭔가 우리 면역 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.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해결하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항암제를 써서 잔존암을 다 없앤다도 방법이지만 다른 더 근본적이고 좋은 방법은 애초에 암이 자라지 않게끔 그리고 생기지 않게끔 조절해주고 있는 우리 몸의 기본적인 체계들을 복구시켜 놓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.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%다 원래대로 되살려서 모든 암을 완전히 예방합니다라고 말하면 거짓이겠지만 그래도 항암제와는 또 다른 기전으로 예방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통합암 치료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처럼 열을 이용해서 몸의 컨디션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암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해서 없애는 그런 열을 이용한 치료들이 한 파트가 있고요. 그리고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올려주는 뭐 미슬토나 아니면 사이노신 알파원 이런 면역력을 활용한 치료들 그리고 뭐 비타민 C 요법도 마찬가지인데 몸의 항산화능을 높여서 몸에 해로운 것들을 많이 없애주는 그런 방면의 치료가 있고 항암 부작용이나 아니면 암 수술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몸에 이제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올리는 재활 치료들이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한방 치료들. 한방 치료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.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. 물론 여기에는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밥 먹는 시기나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통합암 치료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